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중소기업청만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더라.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더라. 정책자금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더라. 그러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소진됐다고 하면 아, 나 못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같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까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자금을 받으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에 문의를 해서 가서 상담을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대부분 다 줍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네? 금리요? 아, 은행 이자율보다 싸겠죠. 은행 이자율보다 싸겠죠. 그러니까 정책자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이나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주의할 거 다시 강조하지만 창업할 때 그 돈 가지고 창업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해되셨죠? 창업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범주리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할 때도 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조달하는 데, 빌리는 데는 그 정책자금보다도 더 유용한 게 바로 프랜차이즈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아마 한촌설렁탕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금융이라고 하는 건 가맹본부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A라는 프랜차이즈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A라는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프랜차이즈 금융이라고 해요. 이거는 창업할 때 도와주겠죠. 창업할 때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창업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용하다. 예를 들면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A등급은 1억 5천까지, B등급은 1억까지, C등급은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줘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거절됐거나, 그러니까 소위 프랜차이즈가 신생이거나 능력을 인정 못 받아서 아예 은행하고 협약을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사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은행에 아직 시도조차 안 해봤거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이걸 프랜차이즈 금융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는 가맹본부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가맹본부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 프랜차이즈에 돈을 좀 지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가맹본부에 너네는 이런 돈을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런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금융기관 보통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이 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물어봐도 답을 줄 수는 있으나 본사가 아니고서는 일반 금융기관, 일반 지점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해서 그런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저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은행에 얘기해서 여러분들 창업 상담을 상담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금융도 일단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얼마까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도 가맹본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좋은 회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업자금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맹본부별로 금융기관에서 얼마까지를 빌려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여러분 신용불량자들은 정책자금도 못 받아요. 당연히 프랜차이즈 금융도 이용을 못 하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냐? 가끔은 신용불량자나 신용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도 있더라. 보통 미소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관도 있더라. 이것도 결국 정책자금의 일종이죠. 여러분 중에
신용불량이어서 또는 신용등급이 한 6등급밖에 안 나와서 만약에 정책자금이나 일반 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필요가 있다. 돈은 물론 좀 줄어들어요. 여기는 이제 보통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운영위원인데 거기서도 미수금융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 미수금융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있는 돈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돈이 부족해서 빨리 소진되는데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돈은 있는데 갖다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빌려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소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미소금융 필요한 곳에 잘 찾아서 상담해 보면 돈을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른 데 모르겠으면 서울광역자활센터 올해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담보대출. 많은 사람들이 정책자금하고 담보대출하고 뭐가 좋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정책자금이 좋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금리가 좀 특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정책자금이나 담보대출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자금은 안 갚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안 갚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자금도 안 갚으면 압류 들어오고 전재산 날리는 거고요. 담보대출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대출과 정책자금을 너무 따로 구분할 필요 없다. 더 좋은 조건, 또 내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먼저 이용하면 되는 거지. 꼭 돈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되는 거지. 정책자금이니까 받아서 써도 되고 담보대출은 내 지불 잡혔으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 때로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자금이 절대로 더 뭐라고 하나요? 사람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떠안아주는 표현이 뭔가요?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더 배려해 주거나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빼주고 여러분 힘드니까 이자 더 줄여주고 여러분 힘드니까 1억을 5천만 원으로 감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빌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